안녕하십니까. 고졸검정고시 사회 모의고사 강의 김성태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모의고사 1회 보셨고요. 이제 2회 모의고사 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2회 모의고사도 당연하지만 미리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미리 풀어보시고 나서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푸시는 게 아닙니다. 네. 보겠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요.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의 제한에 대한 겁니다. 기본권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 이거 아니죠. 그죠? 예, 제한할 수 있는 경우 있어요. 어떤 경우 제한할 수 있다 그랬죠? 뭐 국가 위기 상황 혹은 그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있죠.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뭐 이런 경우에 이제 제한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틀렸죠. 그렇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은 침해할 수 없다. 이건 맞죠. 그렇죠? 침해를 하더라도 절대로 본질적인 내용만큼은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디귿이요.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도요. 필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예, 절대 아니죠. 그렇죠? 예. 기본권을 제한할 때는요.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만 기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거죠. 리해볼게요. 사회질서를 유지하고요. 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한하지만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 제한할 수 없고요. 그리고 법률에 명시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법률에 의거해서만 반드시 법률에 의거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입니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2번 문제 볼게요. 정치 참여 유형 중에서요. 신민형에 해당한대요. 신민형. 예. 신민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민형은 어떤 사람들이죠? 신민형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 신민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인식이요. 네. 인식은 있어요. 그렇죠? 인식은 있는데 참여는 하지 못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치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지만 실제로 참여하지 못하는 형태. 그런 걸 우리가 신민형 이렇게 얘기했었죠. 1번 볼게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요. 정치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이거 아니죠. 예, 이거 아니죠. 예. 요거는 이제 둘 다 부족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향리형이 되겠죠. 이거는 향리형이 되겠고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근데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한다. 요게 신민형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2번이 맞겠고요. 3번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정치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유형은 없어요. 그렇죠? 이런 유형은 없고요.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명확하고 정치에 대해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요거는 참여형이 되겠네요. 그렇죠? 참여형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3번요.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문화를 바라보는 입장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프랑스의 한 여배우는요. 우리나라의 개고기 먹는 문화를 야만적이라고 비판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프랑스의 여배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여배우가 그 자기 문화의 기준으로 해서요. 다른 나라를 평가한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개고기 안 먹는데 너희는 먹어? 되게 야만적이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랑스 여배우가 관련한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은 우리 문화가 뛰어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문화 중심주의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4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 방법으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 사회 갈등 해결 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죠. 그렇죠? 존중해야 다문화 사회 갈등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를 함양한다. 당연히 아니죠. 그렇죠? 자문화 중심주의적 태도 당연히 위험합니다. 굉장히 위험하고요. 우리나라 문화로의 변화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강요해서는 안 되고요. 그 나라 문화를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한다. 다른 문화권과의 사람들의 접촉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그들 문화를 이해해 주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답은 1번. 1번 하시면 되겠네요. 5번 볼게요.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설명입니다. 인권과 관련한 거 고르시면 되겠네요. 범죄자에게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아니죠. 예. 그 범죄자들도 기본적인 인권은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주어지는 권리예요. 인간으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권리이다. 이게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래서 인권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2번이 정답이고요. 지배계급의 양보를 통해서 얻어낸 권리다. 이거 그럴싸한 오답이네요. 그렇죠? 아닙니다. 지배계급의 양보가 아니라요. 그 시민혁명 같은 투쟁을 통해서 얻어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배계급의 양보가 아니라요. 예, 시민혁명과 같은 등의 그 투쟁의 투쟁, 그렇죠? 이 투쟁을 통해서 얻어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를 보고 얻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대신에 피를 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항상 제가 얘기를 했었죠. 네. 법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지켜야 할 권리이다.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만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6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권은요. 국가 안전보장 그리고 질서 유지 그리고 공공의 복리를 위해서요. 필요한 경우에 제한할 수 있는데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제한해야 된다? 법률로서 제한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7번입니다. 다음 중 개인의 정치 참여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개인의 정치 참여예요. 예, 개인의 정치 참여입니다. 일단 선거에 참여한다. 아주 중요한 개인의 정치 참여 방법이고요.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했고요. 국가기관에 대한 참여, 국가기관에다가 뭔가 이제 요구를 한다던가 요청 이런 걸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일단 맞겠고요. 여론 형성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인이라기보다는 이거는 언론의 활동입니다. 예. 요거는 언론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고요. 일단 답은 3번이네요. 3번이 틀렸고요. 4번요. 언론의 독자 투구를 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 3번만 개인이 아니라 집단의 정치 참여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언론의 정치 참여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8번 보겠습니다. 신민영 정치 문화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민영을 고르시면 되겠네요. 신민영.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이 있다.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있는 거 맞아요. 정치 공동체의 결정이나 지시에 복종하려는 태도. 그냥 복종하는 태도죠. 그렇죠? 이것도 일단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거예요. 일단 인식은 있는데 적극적인 참여가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일단은 여기서 지시한 거는 수용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렇죠? 3번요. 정치 과정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이거는 아니죠. 이거는 이제 참여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사회에서 주로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권위주의적 사회에서요. 사람들이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인식은 있는데 저 사람이 맞아. 저 사람이 한 게 맞아. 저 사람 뛰어난 사람이니까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이 참여형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네요. 다음 볼게요. 9번입니다.
삶의 질과 관련된 경제적인 요인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 대한 삶의 질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국민소득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일단 어느 정도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라 경제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국민소득이니까요. 그리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치적인 거죠. 네. 경제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겠고요. 3번요. 건강, 여가, 안전이죠. 그쵸? 요거는 이제 그 신체의 자유 뭐 이런 거니까요. 이거는 굳이 얘기하면은 그 환경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환경이요. 그쵸? 환경과 관련된 거, 그리고 뭐 노동과 관련된 거, 뭐 이런 거게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 경제적인 거 이상입니다. 그쵸? 경제적 이상의 무언가를 원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분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요. 행복감과 만족감 같은 경우도요. 경제적인 내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 행복감이나 만족감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경일 수도 있고요. 뭐 당연히 경제적인 부분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가 복합돼서 나타나는 것이지 반드시 경제에만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건요. 반드시 경제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는 1번 하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0번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중 환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의미는요.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 이게 환율에 대한 이야기 맞죠. 그렇죠? 의미로 맞습니다. 환율은 어떻게 결정되냐면요. 외화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이 되는 거 맞습니다. 맞고요.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냐, 그쵸? 근데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이거 조금 볼까요? 네,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어떤 경우 있죠? 네. 외화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넘쳐요. 차고 넘치면 환율은 떨어지게 되겠고요. 그쵸? 외화가 기회요. 살려고 하는 사람은 많은데 팔려는 사람은 없어. 그러면은 외화가 귀해지면서 비싸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상승한다라고 하는 건요. 외화의 수요가 많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공급은 적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외화의 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죠. 그렇죠? 그래서 외화의 가치 상승은 환율의 상승을 의미한다.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환율이 하락하는 경우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네, 외화의 수요는 적은데 무엇은 많은 상태죠? 네, 공급은 많은 상태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의 평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화폐가 외국 화폐보다 훨씬 더 귀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환율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 봐봐요. 자국 화폐의 평가 절하죠. 그렇죠? 우리나라 화폐의 평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나라 화폐가 싸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외국 화폐를 살 때 비싼 돈을 주고 사야죠. 환율이 올라갈 때의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4번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이 떨어졌다는 건요. 우리나라 화폐의 가치는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외국 화폐의 가치는 떨어졌다는 얘기고요. 그렇죠? 외국 화폐를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외국 화폐를 싸게 살 수 있어 이런 의미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가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가는요. 방대한 공간 정보 자료를 수집해서요. 컴퓨터에 입력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가공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각종 분야에 활용하기 위해서 설계된 컴퓨터 시스템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지리정보체계 GIS 이렇게 부르기로 했었죠. 그렇죠? 답은 2번입니다. 12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개발도상국의 도시경관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개발도상국의 도시경관이 아닌 걸 고르시면 돼요.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도시경관, 이제 막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식민지배로 인한 이중적 도시구조, 이거는 우리나라 개발도상국일 때의 이야기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요.
도심의 주거 기능이 쇠퇴해서 인구 공동화 현상이 발생한다. 아, 이거는 도시가 아주 많이 발달했을 때예요. 그래서 도심에서 그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여기서 살기 위해서 여기서 생활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일만 하러 오는 거지. 그래서 주변에서 살면서 도심 쪽으로 일을 하러 들어와요. 그래서 낮에는 인구가 많아지고 저녁에는 인구가 빠져나가는 현상이에요. 그렇죠? 그게 바로 인구 공동화 현상입니다. 네, 그게 바로 인구 공동화 현상이에요. 다시 얘기해요. 인구 공동화 현상은 낮에요. 네, 낮에 인구가 급격하게 늘었다가요. 밤에 인구가 감소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는요. 그 지역 분화가 다 일어난 상태예요. 도시에서 이제 중요한 지역과 중요한 지역과 주변 지역의 분화가 다 일어난 상태였고 업무 분화가 다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도심안의 일자리 그리고 도시 외곽의 그 잠자리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잠자리를 하러 도시에서 빠져나가요. 밤에. 그렇죠? 그래서 밤에 인구가 감소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그게 인구와 공동화 현상이고요. 이거는 당연하지만 도시화가 많이 진행된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선진국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4번 볼게요. 중상류 계층은 도심에 거주한다. 중상류 계층이 일반적으로 도심에 거주하는 거 맞습니다. 틀린 내용은 아니겠네요. 네. 답은 3번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보겠습니다. 도시화로 인한 원교 촌락의 변화 모습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 원교 촌락입니다. 그래서 그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촌락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볼게요. 도시적 생활 양식이 확산되는데 이거는 근교 촌락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벼농사 위주의 전업 농가가 감소한다라고 하는 거요. 요거는 전업 농가가 감소하잖아요. 그렇죠? 농가가 감소하는 거니까 요거는 도시적인 경관이 발생하는 근교 촌락입니다. 경지 면적이 축소되고 공업 및 주거 지역이 확대된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근교 촌락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요. 네. 근교 촌락. 그렇죠? 그래서 뭔가 도시적인 경관이 조금 더 생겨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특성을 살린 관광선을 발달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원교 촌락에 대한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멀리 있는 촌락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이제 그 특성을 개발해서 외부에서 관광해 올 수 있도록. 그렇죠? 그러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이런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자, 답은 4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역 갈등의 해결 방안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갈등을 이제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되겠네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당연히 맞고요. 네. 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라고 하는 건요. 그러니까 그 조정하는 거죠.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둘 사이를 이제 그 조율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면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좀 조정하기 쉬워지겠죠. 성숙한 시민의식, 그쵸?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양보할 때선 양보하고, 그쵸? 요구할 땐 요구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죠, 그쵸? 정부 주도의 지역격차 해소인데, 정부 주도의 지역격차 해소 말 자체가 말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쵸?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 같은 경우는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정부 주도의 개발계획은 거점 중심의 개발이기 때문에 지역격차 해소와 크게 관련이 없다고요, 그쵸? 그리고 정부가 주도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도 좀 틀려요, 그죠? 왜냐면요, 그 여러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민들의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렇죠? 국가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국가가 주도해서 해결한다?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옳지 않은 내용이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국가가 주도해서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4번은 아니겠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5번 문제 볼게요. 다음 중 정보화로 인한 갈등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래요. 그렇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고르시면 됩니다. 정보화로 인한 갈등이죠. 한번 볼게요. 정보 격차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정보화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맞고요. 지적재산권의 보호 문제 당연히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정보화 시대에 저작권 침해 문제 많이 발생한다고 했죠. 맞고요.
개인정보 유출 문제, 저 여러분도 많이 당하셨죠, 그죠? 그래서 개인정보 유출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요. 문화 정체성을 둘러싼 갈등인데요. 이거는 딱히 정보화로 인한 갈등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거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국제거래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이 아닌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볼게요. 부족한 자원을 충족할 수 있다. 이거는 국제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장점 중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부족한 거를 외국에서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기업의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기업의 생산 비용이 절감된다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서 만들려고 하면 되게 비쌌었는데 외국에서 싼 원자재를 가지고 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생산성 향상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요 서로 이제 외국 기업이랑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산성을 올리려고 하는 노력을 서로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른 나라의 경제 문제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거는 아니죠, 그렇죠? 이거는 문장 자체가 틀렸죠. 국제거래가 확대되면서요. 다른 나라의 경제 상황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외국에서 뭔가 경제 문제가 발생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또 그런 거 받으시면은 되겠습니다. 답은 4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17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인간과 자연 간의 관계로 옳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옳은 거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간척 사업이나 농경지 목초지 개간이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 있는 자연이에요. 자연이 그대로 있는데 그거를 인간이 임의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바다 근처였던 곳을 매립해 갖고 땅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렇죠?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환경을 우리가 개발하는 쪽을 집중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 가능론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다음 문제 볼게요.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알맞은 말을 좀 골라볼게요. 도시화 진행의 종착 단계에서는요. 도시 인구가 촌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발생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 인구가요 어디로 이동한대요? 촌락으로요, 그렇죠? 그래서 촌락을 떠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촌락을 떠나서 어디로 향한다고요? 도시로 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촌향도 현상에 해당하겠네요. 답은 1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모식도와 관련 있는 개발 방식의 특징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모식도가 잘 보이진 않는데요. 이 모식도가 거기 보시면 됩니다. 책 보시면 돼요. 책에 보시면은 여기가 성장 거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여기가 성장 거점입니다. 성장 거점이고요. 여기가 요 위에 바깥쪽으로 파급 효과. 파급 효과가 외부로 일어나고 있는 요런 그림이죠, 그렇죠? 요런 그림이죠, 그렇죠? 그래서 성장 거점을 먼저 키운 다음에, 그렇죠? 성장 거점을 키운 다음에 주변으로 파급 효과를 주려고 하는 이런 개발 방식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성장 거점 개발은 기본적으로 하향식 개발에 해당하겠고요. 기본적으로 하향식 개발에 해당하겠고요. 균형 개발보다는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합니다. 빠른 경제 성장을 추구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졌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 가능해지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방식의 특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볼게요. 개발 방향은 상향식이다. 아니죠, 그렇죠? 개발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방식입니다. 하향식 개발이 되겠고요. 개발 내용은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이 아니라요, 그렇죠? 성장 자체를, 경제 성장 자체를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그래서 특정 지역을 집중해서 발전시키는 거고요.
장점은요,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한다. 아니죠, 그렇죠? 네, 요거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장 거점 개발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명령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내려오는 대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문제점은요, 역류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요. 원래는 우리는 파급 효과를 원했죠, 그렇죠? 파급 효과로 주변 지역이 점점 성장하기 바랬는데 역류 효과로 오히려 외부에 있는 게 안쪽으로 더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장 거점은 더욱더 성장하고 주변은 더 쇠퇴하는 이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류 효과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4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죠.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요,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나라끼리 결속해요. 그런 다음에 공동의 이해 증진을 추구한다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공동의 이해 증진을 추구하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세계무역기구 당연히 아니고요, 그죠? 당연히 아니고요, 그죠? 이거는 세계 무역에 대한 이제 공정한 공정무역을 위한 기구고요. 지역주의라고 돼 있는데요. 지역주의는 요게 정답이 되겠죠, 그렇죠? 지역주의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그죠? 지리적, 문화적으로 인접한 나라잖아요, 그렇죠? 나라끼리 결속합니다. 그런 다음에 공동의 이해 증진을 위해서 이걸 이해 증진을 추구하는 거죠, 그렇죠? 대표적인 예시 제가 좀 기억하라고 하는 게 4군데 있었어요. 어디죠? 아펙, 그죠? 아펙, 아시아 태평양, 그리고 동남아시아, 네, 아세안, 네, 그렇죠? 그리고 북아메리카죠, 그렇죠? 그래서 북아메리카, 나프타, 네, 그죠? 그리고 유럽의 EU, 그렇죠? 이렇게 4개 정도는 꼭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지도를 보시고 또 요 정도는 기억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주의, 경제 블록화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뭐 나중에 또 할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 같은 경우도 조금 핀트는 어긋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2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지역개발 방식 비교표에서요, 잘못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개발 방식 비교표에서 잘못된 걸 골라라 라고 돼 있는데 볼게요. 거점 개발이란 균형 개발입니다. 그래서 거점 개발은 개발 방향으로 봤을 때 거점을 중심으로 개발하는 하향식 개발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상향식이 아니라 하향식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반대로 가시면 되겠고요. 목표는요, 효율적 개발을 통한 성장의 극대화, 이거 정답이네요, 그렇죠?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지역 간 균형 발전을 통한 형평성을 추구한다, 이것도 맞겠네요, 그렇죠? 거점 개발은요, 파급 효과를 기대합니다, 맞고요. 네. 균형 개발 같은 경우는 영토의,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 고른 발전을 유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거점 개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이 조금 안 돼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균형 개발은 선진국에서, 이미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거를 고르는 거니까 답은 1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고요. 2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국의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교환 비율은 무엇인가 볼게요. 이거는 환율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요거는 환율, 그렇죠? 환율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화폐랑 외국 화폐를 교환할 때 무엇을 활용하는가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환율을 활용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23번 문제 볼게요. 다음과 같은 사례와 관련 있는 지역이기주의로 옳은 것을 골라라 돼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역이기주의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육이나 문화시설, 고속철도 및 지하철, 역사, 노선, 공공기관 등의 유치 경쟁입니다. 이거는요, 서로 우리한테 가져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지역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park in my 프론트여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지역에 놔주세요. 바로 핀피 현상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 하시면 되겠고요. 24번 문제 보죠.
다음에서 다문화 사회에 출현하게 된 배경으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다문화 사회의 출현 배경, 그렇죠? 출현 배경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교통, 통신 수단의 발달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교통이나 통신 수단의 발달로 이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도 하고 연락을 주고받기도 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왔다. 맞고요. 우리 문화의 정체성 약화 및 훼손, 이게 원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죠. 그렇죠? 원인이라고 보긴 좀 어렵고 오히려 안 좋은 결과 뭐 이런 쪽으로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원인이라고 볼 수는 좀 없죠. 세계화로 인한 국가 간 이동 증가, 이거는 다문화 사회의 아주 결정적인 원인 중 하나가 되겠고요. 4번, 다양한 문화와의 접촉이 증가하면서 다문화 사회가 발생했다.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답은 2번. 2번은 조금 결과에 가깝다라고 이야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25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래 사회의 문제 양상으로 바르게 연결된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미래 사회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거 되겠네요. 정보화로 인한 문제 보시면요.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 훼손되는 거랑 정보화는 크게 관련이 없죠. 그죠? 이건 뭐 생명공학의 발달?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그런 게 되겠고. 세계화로 인한 문제, 세계화가 되면서 정보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정보화로 인한 문제에 해당하겠습니다. 그렇죠? 정보격차는 정보화로 인한 문제 되겠고요. 인간 생명은 여기 보면 생명윤리 쪽으로 가면 되겠죠. 그렇죠? 저출산 고령화 문제로 인해서 노동력이 부족해질 수 있다. 이거는 맞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3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고요. 네. 민족문화 정체성이 약화된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거는 세계화로 인한 문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답은 3번 하시면은 되겠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그 2회분 모의고사 다 풀어봤고요. 당연하지만 이번에도 틀린 문제 분명히 있으실 거고요. 그런 문제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내용 같은 거 이제 기본서나 이런 거 확인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3회 모의고사도 꼭 풀어보시고요. 그렇죠? 그래서 3회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